아침이 두려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조용한 집안, 혼자 힘을 주고 또 주어도 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그 답답함.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다리는 저려오고 그렇게 30분이 지나도 결국 시원하지 않은 채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늘따라 좀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어느 순간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배는 묵직하게 눌려있고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아침부터 기운이 없으니 하루가 무겁게만 시작됩니다. 손주가 놀자고 달려와도 선뜻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당기고 불편하니 웃음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이 나이에 화장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이 불편함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어느새 변비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에서 고생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문 변은 몸 전체에 피로와 불쾌함을 만들고 오래 방치하면 치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장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과 진료실에서 10여 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 참다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변비약 먹으면 되겠지,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하고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혼자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비싼 주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검사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분들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2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 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이셨습니다. 슬에 자녀들도 있고 가끔 손주들도 찾아오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밥도 잘 드시고 잠도 비교적 잘 주무시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에 큰 걱정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화장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좀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셨는데 그마저도 나올 듯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계신 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30분이 넘어도 시원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배가 무거웠지만 그냥 오늘 하루 좀 안 좋은 것이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외출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낯선 곳에서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기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고 활동이 줄어드셨습니다. 밥맛도 점점 없어지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게 없으니 드시는 양이 줄었고 드시는 양이 주니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하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주가 뛰어와 할머니 같이 걷자고 해도 배가 불편하고 기운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게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 병원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은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약의 양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 화장실에 달려가셨는데 거기서 오래 힘을 쓰다가 결국 눈물이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그분은 처음에 말씀을 꺼내기가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병원에 왔다는 게 좀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라도 알아채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요.
변비는 참는다고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놓치면 놓칠수록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느낌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생기는 것일까요?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인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위를 거쳐 장으로 내려오면 장은 그것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며 소화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이 과정을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힘이 빠지듯이 장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활발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그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전에는 하루면 지나가던 것이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물수록 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이 느려지면서 변이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벽이 그 변에서 수분을 계속 흡수합니다. 원래라면 촉촉하게 부드러웠을 변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촉촉한 흙이 햇볕에 오래 방치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딱딱해진 변은 장이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줘도 나오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만 길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강하게 왔는데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마시지 않게 되고 물을 마시지 않으니 장 속은 더욱 건조해집니다. 변은 더 딱딱해지고 장의 움직임은 더 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량도 줄어드는 것이 이 악순환을 가속시킵니다. 장은 몸이 움직일 때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걷고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장도 그 움직임에 반응하여 내용물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주로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 장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자극이 없으니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변이 쌓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은 아침에 음식이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깨어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이 첫 번째 식사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아침을 거르면 장은 계속 잠든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아주 오랫동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변이 좀 딱딱하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배 전체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 신호도도 놓치면 몸은 이제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통증, 출혈, 극심한 불편함으로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화장실에서 고생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먼저 소화 기능의 변화가 옵니다.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집니다.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게 눌려있는 느낌, 밥을 먹어도 내려가는 느낌이 없는 느낌, 이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가스가 많이 차면 배가 아프고 심하면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꽉 찬 느낌이 드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오래 힘을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매일 오랜 시간 힘을 쓰다 보면 항문 주변에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가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출혈이 생기거나 조직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치질이 생기면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져 더 오래 참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배가 불편하고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계속되면 밤에 깊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자다가 배 때문에 깨는 일도 생깁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은 더 느려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화장실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출이 두렵고 식사가 두렵고 아침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하나 때문에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모임, 손주와의 외출, 이웃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변비 하나가 일상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빨리 알아채신 분들은 작은 습관 하나로 금방 회복하셨고, 너무 오래 방치하셨던 분들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오래 지속된 심한 변비는 더 심각한 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면 이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비가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 가고 갑자기 배가 극심하게 아프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약만 드시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변비약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효과가 느껴져서 편리하게 쓰시지만 자주 오래 쓰다 보면 장이 약에 의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을 끊으면 더 심한 변비가 오고 약의 양을 늘려야 효과가 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변비약은 임시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 스스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두 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생활 습관들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같은 물이라도 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조용히 잃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첫 물 한 컵은 잠들어 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마치 오래 세워두었던 기계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처럼 장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을 드시기 전에 물 한 컵을 미리 마셔두시면 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좀 더 부드럽게 합니다. 소화도 수월해지고 식사 후 변을 만드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잠드시기 1시간 전입니다. 자기 전 물 한 컵은 밤새 몸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아침에 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으니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번의 타이밍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잠들기 전에 한 컵, 그리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장을 놀라게 해서 오히려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라야 장을 편안하게 덮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컵은 절대 차갑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여름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보다는 상곤의 물 또는 살짝 든 물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 전체로 보면 6컵에서 8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자주 그리고 제때 드시는 것이 장을 가장 잘 도와줍니다. 국물을 드시면 수분 보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짠 국물은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맑은 물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장은 작은 움직임에도 잘 반응합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장은 금방 깨어납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20분 정도 천천히 집 주변을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천천히 옮기며 숨을 고르게 쉬는 것만으로도 장은 그 리듬을 느끼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팔을 가볍게 흔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볕은 몸의 리듬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 바깥에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무릎 당기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하셔도 됩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배 안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장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10번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당기실 필요 없이 부드럽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장에 전달되는 자극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는 배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을 배꼽 주변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천천히 문질러 주십시오. 이것은 장이 내용물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향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신 뒤 배를 마사지하시면 장이 더욱 잘 깨어납니다. 눕거나 앉은 상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챙겨주시면 훨씬 더 빠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꼭 챙기십시오. 아침에 식욕이 없으시더라도 따뜻한 죽 한 그릇이나 바나나 한 개, 삶은 달걀 하나라도 드셔보세요. 그 작은 자극이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장은 오전 내내 잠든 상태로 머무릅니다. 화장실 신호가 왔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가야지, 지금은 바빠서 하고 참으시다 보면 그 신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은 더 딱딱해집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는 습관이 변비 예방의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화장실에 앉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신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장은 그 리듬을 익혀갑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잡곡밥, 나물, 채소,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장의 움직임을 돕는 섬유질이 보충됩니다. 가능하면 과일 껍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 쌀밥을 지으실 때 보리나 귀리를 조금만 섞으셔도 섬유질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 밑에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 같은 것을 두어 무릎이 골반보다 조금 높게 올라오도록 해보십시오. 이 자세는 장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펴지도록 도와주어 힘을 덜 주고도 훨씬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도 챙겨주십시오. 빨리 삼키면 소화가 힘들어지고 장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씹으면 침과 잘 섞여 소화가 편안해지고 변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 변비 때문에 병원에 왔다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던 그분. 그분은 진료실에서 돌아가신 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조용히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데 하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서 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에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배가 가볍고 밥맛이 돌아왔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네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것이 그냥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채고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30분 전에,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하게 조금씩 규칙적으로. 이 세 번의 타이밍만 지켜도 장은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아침 20분 걷기, 무릎 당기기 10번, 배시계 방향 마사지 5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생활 습관들. 아침 식사 챙기기,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 가기, 같은 시간에 화장실 앉아보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섬유질 꾸준히 챙기기, 화장실 자세 바로잡기. 이 습관들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변비는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컵이 장을 깨우고 그 하루가 쌓여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화장실 앞에서 웃고 계신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되신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변비가 오래 가거나 변에 피가 섞이거나 복통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장이 다시 건강하게 깨어나고 매일 아침이 가볍고 시원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